예, 안녕하세요. 위클리 리포트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찍었더니 가르치는 분 중 몇 분이 방송 찍어줘서 좋았다고 해서 이제 짧은 틈이라도 생기면 짧게라도 웬만하면 남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죠. 자, 봅시다. 좋은 장이었죠? 그죠? 좋은 장이었어요. 이제 해설 영상 들어가니까 바꾸면 될 것 같고, 코스피 반등해줬고 코스닥 반등? 예, 반등을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뚫어내면서 전 고점을 넘기려는 시도를 하는 중입니다. 좋은 흐름이죠. 코스닥은 뭐 좋은 흐름이라기보다는 그냥 따라붙는 좀, 코스닥은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뭐 그냥 같이 반등을 나와줬고, 그 다음에 환율 원화 강세가 되어주면서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N 달러는 뭐 그냥 그렇고, 10년물, 2년물 내려와주면서 좋은 흐름. WTI가 제일 중요한데 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결국은 자산의 방향성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자산의 방향성으로는 위로 가는 방향이라고, 박스권 상단을 뚫고 가는 상승의 초입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런 건데, 결국은 이렇게 끝난다고 하는 흐름으로 지금 가는 곳으로 스마트 머니들은 100조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한 100조 정도 들고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고 과정을 가지고 이 시장을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100조 정도 있으면 1차적으로 자산의 배분을 채권으로 해요. 채권이란 건 경제 가계 주체 중에서 국가 단위의 어떤 국가가 제일 매력적인지, 그 국가 안에서도 3개월물, 뭐 2년물, 10년물 국채의 기간 단위별로 그걸 비율적으로 또 조정을 해요. 그 다음이 채권, 다음이 커머디티 시장,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주식 시장. 개인들이 보통 주식 시장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주식에 조금,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은 또 거기 함몰되기 쉬운데, 핵심은 모든 자산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건, 유가가 이제 내려오면 저유가의 흐름이 되고, 저유가가 되면은 저물가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는 저금리의 요 사이클로 딱 돌면은 위험 자산 시장인 주식 시장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이게 톱니바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장도 역사적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고, 나스닥 주봉도 11일인가 12일 정도 연속 상승이죠. 그게 1928년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던데, 거의 한 100년 만에 일어나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 나스닥도 지금 현재 거의 다 지금 이렇게 뚫어졌고, 다우존스도 거의 신고가 근처에 와 있습니다. 좋은 흐름이죠. 반도체 슈팅 나오고 계십니다. 결국은 이 구간에 결국 AI 캐펙스 투자, 그리고 AI 하드웨어 쪽 투자가 연결된다라는 것을 지금 현재 거기 베팅하는 중이에요. 자산 배분이.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마인드로 하셔야 되냐면, 나는 한 100조 정도 들고 있어. 그럼 100조 정도 들고 있으면 내가 어떤 자산 시장을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할까? 컨티뉴스하게 연속적으로 내가 확률적으로 배분한다라는 개념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자연스러워집니다. 그 중에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좀 늘었으니까 한 3%, 3. 몇 프로 좀 될 것 같은데, 예전에 한 2% 정도 되는 글로벌 마켓 시장이거든, 주식 시장이, 우리 한국 시장이. 그래서 지금 꽤나 시총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한 3, 4%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좋은 상태. 그 중에서도 역시나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으니 즐기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즐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주식시장이 지금 좋은 흐름이란 건 저유가, 저물가, 저금리의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비트코인은 뭐 그냥 좀 반등이 나올까 말까 하는 중인데, 지금 비트코인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 말을 꼭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지금 흐름이면 일본 기준으로 기본 길이감이면 6,750 정도 갈 수 있는 흐름이에요. 이 전고점을 넘기면 기본 길이감으로 6,750. 이걸 트레이딩 뷰로 보면 이 정도 되죠.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돼요. 공유도인데 이렇게 보시면 6,750을 갈 수 있는 흐름으로 뭐 잘 뻗어가는 중이다. 전고점 넘기기 중요하다.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게. 뭐 또 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말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서 확률적으로 자산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톱니바퀴로 놓는 게임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시장을 자연스럽게 결대로 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끝난다고 해 베팅이 가능한 구간에서 자산의 방향이 그 방향 가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래서 박스를 뚫어내는데 여기에 삼성자 하이닉스 베이스의 실적 베이스로 그 부분을 반영하면서 상단을 붙여놨기 때문에 뚫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위치 붙여놨죠. 그럼 여기를 한번 도전하러 갈 겁니다. 근데 이 도전하러 가기 딱 바로 전에 지난주 금요일에 한 2주 정도 외국 매도가 나왔는데, 그렇다 보니 움직임으로 보면은 좀 짜질구리한 애들이 좀 움직였었죠. 금요일은 원래 금요일은 좀 그런 날이에요. 뭐 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가서 꽤 좋은 흐름이다, 상승의 초입 또는 전고점을 도전하러 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자산의 방향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리스크 요인은 이분이죠. 트럼프랑 네타냐후 돌발 발언인데, 현재 네타냐후의 돌발 발언을 잠재우는 게 제일 중요하고, 트럼프는 뭐 그냥 뭐 하고 싶은 말 하겠죠. 이건 솔직히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이해되시죠? 결정권이 그렇게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이상한 짓만 안 하면 그냥 이렇게 끝난다고 하는 식으로 하면서 뭐 그 자산 그거 풀어주고 경제 제재 풀어주고 뭐 관리비 정도랄까 뭐 그런 거 뭐 하여튼 약간 좀 짜치게 이렇게 싹싹 뭐 이런다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방향의 베팅이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 부분을 한번 이해해 보시고, 뭐 그리고 나면 뭐 거의 다 웬만한 건 다 얘기 드렸어요. 어렵지가 않아요. 외국인들이 다 모으면서 저는 흐름을 가고 있으니까 좋은 흐름이고, ADR 지표도 지금 어느덧 코스피가 좋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덧 상단에 오니까 이거를 상단을 뚫는 흐름이면 요게 지금 120일 박스권 과열 상단으로 본다면 여기를 살짝 뚫는 흐름이 나오면서 돌파 나오고 조정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렇게 신고가 터치한 흐름에 이제 거쯤에 과열 구간에 도달하겠죠. 그 흐름이 중요하고, 코스닥은 결국 바이오나 이런 쪽에 좀 이상한 짓 했는 거 빼고는 뭐 크게 그냥 엄청 중요하진 않은 구간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 한 주 동안 반도체가 끌어올렸고 지수는, 그러니까 광통신은 상승파의 끝자락에 뒷파동을 이어가는 중이고, 그 흐름 이후에 이제 바톤 이어받은 후속 테마라고 표현 드릴게요. 양자 암호가 무더기로 올라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갔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떻게 표현 드리는 게 맞을까? 보시면 이런 애들 소리 소문 없이 툭 튀어 올라왔잖아요. 이런 거예요. 원래 갑자기 투경 붙이고 빠르게 후속 테마 붙여서 저기 상단을 뚫고 나면 결국 실적 베이스로 들어오는 기관 외인 매수세에 돈이 다 글로 쏠리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또 반도체 장세가 되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후속 테마로 빨리 치고 나가야 되니까 이 흐름을 보인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 그 어마무시한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뭐 너무 어렵게 자산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로 같은 거에 타겟팅하는 법 알려드렸고, 이런 것도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지금 올라서 2,000원짜리가 한 16,000원 찍어서 지금 이제 한 5,600억 되는 놈이고, 엑스게이트 이렇게 좀 움직임이 거의 똑같죠. 같은 날 같은 흐름으로 후속, 그러니까 광통신의 후속 테마주 같은 느낌으로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날 같이 가서 시가총액 낮은 애들이 빠르게 움직임이 나왔죠. 이런 흐름이구나. 그래서 차트를 해석하고 보는 관점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자산을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 분석을 한다는 것도 결국 내가 데이터 정량적으로 해서 퀀트 분석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차트는 인포그래픽,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타내는 데이터 정보를 나타내는 그걸 내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일지, 이런 부분이에요. 그거를 내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면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자유자재로 못할 것도 없고. 항상 말씀이 차트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3개월은 빡세게 하면 진짜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어렵다 생각하는 이유가 자꾸 추세가 없는 이상말똥한 종목에서 노니까 어렵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결대로 치고 자산의 베팅 방향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그 방향에 올라타는 추세를 올라타는 그러한 사고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현물시장이기 때문에 단방향인 상승을 했을 때만 수익이 나는 구조라는 것만 머릿속에 박으시면 됩니다. 오르는 걸 사면 되잖아요. 왜 자꾸 내려가는 거 사려고 해요? 안 이상해요? 지금 최근 들어서 제가 구독자방에 지금 제가 가르치는 분들 인증을 이렇게 하나씩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뭐 하나 올릴 예정인데 올리고 나면 또 다음 분 대기하고 있고 뭐 이렇죠.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분들도 다 평범해요. 그죠? 근데 결국 그 평범한 사람들이 계좌를 불리는 방법은 계좌가 우상향락에 어떤 내가 투자 철학과 관점을 가지고 일관성과 재현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수행해 나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어떤 개별 종목 하나 뭐 잘 잡고 이런 거는 하나도 안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해. 내가 전 재산을 예를 들어서 엑스게이트가 오를 거라고 판단해서 전 재산을 7천 원에 박았다가 지금 더블 나서 전 재산이 더블 났다고 가정하죠. 이런 베팅은 러시아 룰렛 베팅하고 똑같아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거를 7천 원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7천 원에 쫙 움직이 나오면 광통신의 후속 테마가 지금 현재 전고점을 뚫어 가는 흐름에 빠르게 치고 가는 흐름이 나왔네. 그래서 광통신의 후속 테마주 정도 되는구나. 그중에 제일 대장 S게이트구나. 그럼 얘는 빠르게 14,000원까지 가겠네. 라는 걸 빠르게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30분 봉으로 보면 이런 데서 대충 사면 된다고요. 근데 그걸 볼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이에요. 이런 데 그냥 대충 사면 올라가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한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탑다운의 결대로 사고 과정으로 도착시킨 다음에 결대로 치는 흐름, 그걸 하지 않으면 결국은 계좌가 우상향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가르쳐 봤잖아요.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 그걸 할 수 있냐 없냐의 싸움입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두려우니까 자꾸 짜치는 매매를 하는데, 짜치는 매매를 하거나 뭐랄까 원칙과 기준도 없는 매매를 자주 하시는데, 그런 거는 계좌에 1도 도움 안 됩니다. 잘 이해해 보세요. 꼭 이해해 보시고. 자, 그러면 잔소리 어느 정도 했고, 그리고 트레이딩 다이어리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계속 더 최적화가 아닌 계속 디벨롭을 시키는 중이에요. 보시면 섹터 히트맵도 지금 해서 당일값으로 해서 이렇게 딱 볼 수 있게 나와 있고, 테마 분석도 다 볼 수 있게 해놨고, 시장 흐름도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 52주 신저가 신고가 비율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 재무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보시고, 그 다음 또 재밌는 기능을 하나 했는데 뻗었나? 살아있네요. 지금 요거는 테스트 중인가 봐요. 지금 요거 제가 아이디어 드렸더니 뚝딱뚝딱 금방 만들어내셨어요. 뚝딱뚝딱 금방 만들어내셔서 보시면 재미난 기능이죠. 요거 지표 글로벌 이코노미에서 각 지표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본으로 UX를 구성해 놨기 때문에 뉴스 정보부터 각 나라 비교도 할 수 있고, G7 국가를 잡아보면 그 국가를 가서 국가로 치면 미국 같은 데를 잡으면 되겠죠. 미국 딱 잡으면, 미국 가시면 요 국내 총생산부터 GDP 성장률부터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다 표기됩니다. 글로벌 이코노미 경제 지표. 자, 그러면 이런 걸 왜 봐야 되니? 난 주식을 하는 건데, 이렇게 접근하면 계좌 우상향을 안 한다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결국 베팅하는 건 한국 주식 또는 미국 주식 정도지만 전체 돈이 흘러가는 흐름을 이해해야 이 중에 내가 어떠한 전략을 구성해서 어떻게 시나리오를 세워서 할지가 결정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좁은 시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항상 공간을 이해했을 때 세계를 지배한단 말은 그렇지만 세계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 가까운 사고 과정을 해야 돈이란 걸 벌 수가 있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산 시장에서 내가 100조 정도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산 시장 중에 채권을 먼저 베팅을 할 거고, 그 채권을 베팅하려면 어떤 나라를 선택할지를 결정하게 되고, 어떤 국가를, 그 국가에서 3개월물, 뭐 5년물, 2년물, 10년물 등등의 어떠한 듀레이션의 거를 살지를 배분을 하고 각 국가별로,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커머디티 시장에 어떤 배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외환 환율 쪽에 해칭 수단으로 어느 정도 배분할지가 나오고, 그 다음 최종 단계가 주식인데, 그럼 그 주식의 위험 자산을 어느 나라 주식이 제일 매력적이고 현재 어떤 구간인지를 베팅해서 배분을 주르륵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증시에서는 AI 캐펙스 투자 중에서 AI가 지금 현재 학습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꽤 많은 세츄레이션 된 구간에 왔기 때문에 다음 단계인 추론 단계로 왔기 때문에 D램이 중요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 실적을 내고 하이닉스도 HBM 플러스 그 메모리 시장 그걸로 하면서 달리는 중이에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포함해서 그러한 메모리 반도체 올라가는 중이고, 인텔도 반등해 주는 이유가 그러한 AI 캐펙스 투자 중에서 추론에 대한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AI 스트림하고 지금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흐름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미국에 대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서 이러한 흐름이면은 내가 100조를 갖고 있다면은 이 자산을 컨티뉴스하게 어떻게 배분하겠다라는 게 전략이 서는 거고, 거기에 맞게 베팅하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후기에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 리포트를 일단은 잘 몰라도 익숙해지기 위해서 좀 보면서 제가 방송을 되도록이면 찍으려고 노력할 테니까 찍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모닝, 그 다음에 애프터로 마무리 장마감까지 해서 지금 유튜브 5분 안에 컷해서 계속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로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사고 과정에. 뭐 어떤 남들이 모르는 정보 이런 걸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런 게 왜 필요해요? 그냥 자산 여러분들이 100조, 1000조가 있는데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찾아다닐 것 같아요. 그런 건 하지 않아요. 자꾸 그런 거 찾아다닌다는 얘기는 내 돈이 있어봤자 몇십억도 안 되는, 몇 억도 안 되는 돈으로 그렇게 뭔가 남이 모르는 비공개 정보 같은 거 찾아다니지. 한 100조, 1000조가 있으면 그런 걸 왜 찾아다녀요? 그냥 나와지는 그 것만 보고도 사고 과정으로 자산을 컨티뉴스하게 확률적으로 배분한다라는 개념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그래야 한국 주식이라는 게 정말 하기 쉬워지거든요. 한국 주식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해서 어렵다는 것이. 항상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바둑 9단 1, 2, 3, 4 이렇게 올라간다 보면 9단이 1단 하는 거 보면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1단일 때 2단 올라갈 때는 2단 올라도 허겁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단이 올라가고 나면 지나고 나면 1단이랑 그때 초보 때가 참 그때가 내 근육을 키웠을 때구나 하면서 그때가 참 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하셔야 돼요. 내 실력도 우상향시키고, 결국 내 실력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을 자연스럽게 결대로 보고 있다는 얘기고, 그 결대로 봤을 때 계좌는 우상향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후기 내용 잘 보세요. 그분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독자님들 중에 트레이더 라운지에 매매 일지만 올리시면 매매 일지만 올리시면 된다 했는데, 그죠? 탁장님도 이제 올리기 제가 그 트레이딩 매매 일지는 요거 올리는 거 안 어려우니까 올리라고 했더니 이제 올리고 계시죠? 여기 지워주는데, 요거 설정 가셔서 계좌 비공개 설정하시면은 뒤에 두 자리만 남으니까 그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올리시는 거 귀찮으니까. 요거는 하시면 되고, 요거 좀 이따가 피드백 해드릴게요. 지금 시스템을 한번 확인하시면 요런 거 전부 다 이거 다 가르치는 분들이에요. 제니님이 좀 짜치는 짓을 하고 있다, 그죠? 제니님이 좀 짜치는 짓을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연락드려야겠네요. 이런 거를 잘 못 버린다, 그죠? 이게 전형적인 짜치는 매매거든요. 지저분하고. 왜냐면 종목 선정을 사고 과정을 도착시키지 않았으니까 이제 차트로 막 달려붙으면은 이렇게 돼요.
그런데 뭐 이게 단기 스윙이긴 하지만 이게 제가 가르치는 건 저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데이 트레이딩이 익숙해져서 이제 단기 스윙으로 하실 때 매수 가는 구간에 사서 매도 가는 구간에 분할 매도 툭툭툭 그러면 돼요.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을 사고에 도착시킨 다음에 저렇게 매매하라는 걸 알려드렸더니 대트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좀 짜치시네요, 그죠? 요거는 한번 귀에 피가 나실 때가 됐다, 그죠? 연락 한번 드릴게요. 소고기 사묵자님,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고, 꼭 수익이어서 잘한다, 뭐 이런 거보다 어떤 딱 종목이랑 타점 매매 호흡만 보면 현재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래도 뭐 1, 2% 먹었잖아요. 뭐 수익이 났잖아요. 그런 거는 안 중요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왜냐하면 계좌가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내가 하고 있고 내가 그러한 실력을 갖춰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뭐 지금 당장에 눈앞에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버는 게 뭐가 중요해요. 눈앞에 실력도 없이 몇천만 원 벌면은 운인지도 모르고 그게 실력인지 알고 또 달려들어서 다 깨먹을 건데. 여러분들은 계속 그러한 악순환 고리라고 해야 될까? 뭐 그냥 이상한 고리를 타고 계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잘하고 있다면 계좌는 무조건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잘한다는 건 뭐니? 시장의 싱크로를 높여서 결대로 치는 거예요. 그럼 계좌는 무조건 우상향해요. 그걸 계속 말씀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님들 중에서 제가 1대1 멘토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재밌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온라인 과정에서 착하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안 받고 매매일지만 꾸준히 올리신 분들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참 좀 항상 물음표입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렇습니다. 시장 결제로 치면 됩니다. 이걸 라이브를 공유해 놨구나. 들어왔네요. 강만 홍편님도 들어오고 진해킴님인가요? 3860님. 뭐죠? 시장을 결제로 치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건 대트 치셨네요. 매수 타점이 조금 아쉽다 정도. 상승의 초입이어야 되는데 약간 중간에 잡아서 호흡이 좀 가쁘네요. 그죠? 그거 말고는 뭐 나쁘진 않은데 이게 5분봉이어서 1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근데 이게 종목 도착이 되나? 미래에셋증권이 날짜 보면 뭐 저런 거 한번 보고 할게요. 금요일 거 한번 싹 돌려보면서 이 금요일 올랐는 거예요. 기가레인, 뭐 수젠텍, 에스텍스 엔진 이러한 짜치는 종목들이 뱅그르르 다 올랐어요. 시가총액도 낮고 뭐 바이오 저 구석탱이에 있고 뭐 이런 애들 그리고 광통신의 과열 또는 경고, 투경 또는 투자 위험 종목들이 이제 한번 또 다시 위에 붙이는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얘들 이해되세요? 링크드, 뭐 진호생명 이런 것들이 오른 금요일이다. 왜?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고점을 도전하려고 하는 흐름이 되면은 반도체의 수급이 쏠릴 거니까. 그러면 그 전에 한번 돈을 움직여서 이쪽에서 먹고 나와야 되거든요. 순서가 그렇죠. 패턴화 돼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돈이 많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면 돼요. 뭐 개미 털기 뭐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거를 뭐 하지 말고 항상 돈을 버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자산의 흐름을 자산의 방향대로 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뭐 금요일 거는 딱히 볼 게 없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뭐 이런 쓰레 같은 종목이 오른 거죠. 쓰레 같다는 말은 좀 그렇다 그죠. 그냥 거지 같은 종목 뭐가 좋죠. 쓰레기 거지 뭐가 좋지. 하여튼 이상한 짜치는 종목이 제일 낫네요. 이런 짜치는 종목이 오른 거예요, 그죠? 셀레믹스는 좀 다른 문제고, 셀레믹스는 다른 문제야. 다른 문제고, 뭐 이런 것들, 한국정보통신 뭐 이런 게 통신주 한번 다 친 거고, 후성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으로 하니까 지금 웨이나우 기간 따라 붙은 거잖아요. 그럼 이거 신고가 따라 붙었으니까 얘는 얘가 더 치고 가니?라고 보면은 분봉으로 잡으면 돼요. 분봉으로 잡으시면 딱 넘겼으니까 대충 13,000원에서 여기서 요게 끌고서 다음 칸 보러 가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종목의 도착만 되면 돼요. 차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트 어렵다는 분들 모아놓고 한 박스에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거는 한번 생각해보고 잡주 맞네요. 잡주 짜치는 종목 뭐 대충
셀리믹스는 왜 다르냐면 제가 잘 몰라서 이거 왜 오르고 있어요? 요즘에 좀 이런 짜치고 이런 종목을 잘 안 해서 제가 이거를 잘 모르는데 시가총액 1,300억짜리네요. 아, 이것도 뭐 죄송합니다. 이게 뭐지 했는데 뭐 이런 것도 안 건드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이런 거. 같다. 셀리믹스 잡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꼭 이런 내러티브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대한광통신 뭐 이런 거 타겟팅 하는 거지. 우리로 이런 거 타겟팅은 좀 빡세잖아요. 시가총액도 지금 올라서 5,600억인데 요런 것도 지금 잡을 타임이 요런 거 구간이 딱 보이잖아요. 그죠? 요런데 뭐 그러니까 테마적으로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뒷파동으로 지금 있는 양자 게이트 이런 애들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훅 무너지면은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알려드리면 이전에 뭐 양자 게이트가 미래니 뭐니 했을 때 제가 그렇게 안 되고 쭉 빠질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빠졌잖아요. 요때 제 방송 보세요. 그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뭐 양자가 뭐니 하면서 이렇게 올라서 고점 대비 많이 내렸으니까 여기서 반등하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정고를 넘기긴 어려워했는데 딱 그렇게 갔잖아요. 그죠? 그거는 시장을 결대로 보면 자산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 흐름을 볼 줄 알면은 자산의 흐름이 쉬워져요. 자, 그랬더니 횡보를 보자. 25년 1년 동안 이렇게 횡보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고놈이 역시 버티면은 되네. 이렇게 말을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저런 그 기억 때문에 이런 걸 탄다고요. 이 주봉인데 쭉 빠지는 저런 내려가는 계속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현물 위험 자산인 주식은 오를 때 수익 나는 거예요. 오를 때 수익 나는데 추세가 쭉 내려가는 방향에 그래도 여기서 고점 대비 5,000원 더블은 나잖아요. 이거 먹으러 가는 게 얼마나 짜치는 행동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승 방향으로 올라가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10,000원짜리는 상장 폐지되면 0원 되니까 마이너스 100%잖아요. 근데 10,000원짜리는 30,000원, 50,000원, 10만원 되면 위로 상방이 열려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시가총액이 얼마나 커지느냐 그런 거지만. 그런 종목이 많나요?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체질을 개선하는 중이긴 한데 어쨌든 실적 개선으로 해서 가는 이런 애들 보면 가잖아요. 이게 시장이 겨울 만큼 가잖아요. 삼성전기도 말씀드렸죠. 구독자 방에. 이걸 15만 원 오른 걸 어떻게 15만 부 시작한 게 25만 원 또는 50만 원 된 걸 어떻게 사? 뭐, 추세 결대로 가는 거면 사는 거지. 뭐 이걸 뭘 고민을 왜 해요? 자꾸 싸진 거, 덜 오른 거 찾는 습관을 버리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산 시장인 주식 시장은 올랐을 때 수익이 나는 단방향 구조인데 왜 자꾸 내려가는 걸 좋아하세요? 안 그래요? 이게 어려울 수가 있나? 왜 어렵냐면은 여러분들이 관점을 그렇게 가졌기 때문이에요. 이 지금 삼성전기 한 계좌는 그때 보였던 거기고 그 다음은 이거 한번 설명드렸을 건데 고점 넘기면서 요 신호가 나오면서 거래량 터뜨렸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이렇게 우상향타는 흐름으로 보입니다라고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 흐름을 외인이 사모으고 기관은 중간중간 빠졌지만 개인은 쫄아서 못 사요. 이러면 계속 올라가요. 결국은 외인이 팔 때 개인이 사면 그때가 상승파의 끝자락 정도 위치가 되겠죠. 완전 추세가 무너질지는 얘가 실적을 가이던스 받쳐주면 또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 또다시 또 매수가 들어와요. 외인 기관은. 그러니까 외인 기관이 잘 안 지는 거예요. 개인은 자꾸 엑시트하는 물량을 받으니까 추세가 무너지는 걸 받으니까 자꾸 계좌가 망가지는 거죠. 엇박자가 나니까. 시장 결대로 쳐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일단은 뭐 더 하면 잔소리 같긴 한데 혹시 많이는 안 들어오셨는데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알려드리면 좋은데 더 하면 잔소리 같기도 하고 그죠? 일단 이 정도입니다. 일단 여러분 꼭 생각해 보세요. 시장을 또는 돈의 흐름, 스마트 머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마인드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산이 100조, 1000조 정도 있다라는 사고 과정을 나한테 탑재를 시켜야 돼요. 5,000년 동안 돈의 부의 흐름은 바뀐 적이 없어요. 그 사고 과정이. 그걸 내가 그 사고 과정을 훔쳐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고 내가 아직 자산이 진짜 100조나 1000조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중에 한국 주식 또는 미국 주식을 하시잖아요. 그죠? 한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을 그러니까 하게 되니까
거기에는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내가 천조 정도 있으면 백조 천조가 있으면은 채권부터 배분을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커머디티 시장, 그 다음에 환율 한해치,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위험 자산 쪽에 이제 배분을 하게 되는데 위험 자산이 그래서 가장 변동성이 큰 거예요. 제일 마지막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기 때문에 내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 위험 자산에 해당하는 거를 배분을 했으면 5%든 10%든 그 돈은 더블을 만든다는 생각을 가져셔야 돼요. 뭐 은행 이자 뭐 3%인가 5%보다 많이 벌면 되지라는 거는 진짜 이상한 생각이에요. 자산 시장에 대한 개념을 1도 모른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가르치는 분들한테 계좌를 2배 만드는 그러니까 실력이 되게 관점과 어떤 기본 지식부터 그런 마인드셋을 가르치는 중이에요. 내가 계좌를 2배로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 상태를 유지하면 2의 10승은 1000배. 1000배가 나요. 시간은 내 편이 되어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바짝 쫄아 있으면은 뭐 수익이나 손실은 그냥 거길 거고 이상하게 자산의 방향에 결대로 안 치면은 계좌는 들쑥날쑥 잘 버티면 들쑥날쑥이고 조금 더 이상하게 하면 계좌는 우하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계좌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계좌에 계좌 수익률 곡선 딱 들어가 보시면은 우상향하고 있으면 잘하고 계신 거. 뭐 횡보하고 있다 정도는 좀 이상하게 에너지 많이 쓰고 계신다는 거. 우하향하고 있는 거 표현은 그렇지만 짜치게 하고 좀 말은 그런데 흉딱처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셔라. 어떻게 그렇게 안 하니? 구독자님들이시니까 구독자님들 중에서 몇 명쯤은 꾸준히 쓰시면 가르쳐 드린다니까요. 산일전기는 어떤 흐름이니? 결국 산일전기는 어떤 캐펙스 투자, 그러니까 AI 캐펙스 투자의 전력 전선이 다시 또 올라가는 중이고 실적이 수주 잠그고 받쳐주고 하니까 거기에 또 재건 쪽 하면은 또 전기 시설 해야 된다 뭐 이런 내러티브가 같이 붙었잖아요. 숫자가 나오고 내러티브 붙었으니까. 그러면 전기 쪽으로 전력 전기로 보면 보통 기본적으로 저는 무조건 대장을 타겟팅해요. 저는 뭐 산일 전기도 나쁘진 않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대장들 타겟팅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HC 현대일렉트릭 지금 현재 얘들이 다 대장들이 다 버텨주고 하니까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문제 없습니다. 전체 자산 시장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LS 에코너지 1조 7천억 얘도 지금 움직임이 외인들의 삶에서 끌어오니까 지금 현재 탑다운 과정으로 보면은 지수를 상방으로 보는 전고점을 뚫어가는 흐름에 전력 섹터 전력 설비 쪽에 전기 이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가 되잖아요. 그럼 그 중에 원티어 대장 또는 부대장 2티어까지는 타겟팅 가능. 그럼 그 종목이 도착되고 나면 매수 가능 구간에 사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산일전기로 하면 추세가 이렇게 보실 때는 단기 스윙 잡을 때는 주봉으로 먼저 본다. 횡보 후에 다시 신고가 20만을 찍으면서 시가총액 6조를 찍으셨습니다. 허접한 기업이 아니다가 되죠. 왜냐하면 우상향을 24년 이후로 꾸준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숫자가 나와준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저 나중에 트레이딩 한번 보죠. 그리고 지금 일봉을 이렇게 해서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중이고 다시 신고가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를 신고가를 만들고 되돌림을 잡으려면은 30분봉으로 본다가 되잖아요.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나면 그럼 얘를 어떻게 타겟팅하면 되니? 오르고 눌림 여기서 하면 돼요. 현재까지는 매수 가능 구간. 추종파의 끝자락 혹은 상승의 초입이라고 판단하시면은 사고 고점 대비 한 10% 정도 10% 정도 잡고 그 10% 정도의 위험 비용만큼을 베팅한다 해요. 내가 1000만 원 감당 가능하면 1000만 원 넣는 게 아니고 1000만 원 감당하는데 1000만 원 넣는 거는 전혀 트레이딩 개념이 없는 거고 요거 대충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샀으면 대충 한 19만 원 평단일 거잖아요. 대충 이 정도 잡으면 되네요. 한 17만 원 손절가 잡고 대충 평단에 19만 원쯤 18만 5천 19만 원 될 거니까 여기 손절가 잡고 이제 조정파의 끝자락 혹은 상승파의 저기까지 다 지금 사졌으니까 지금 현재 원비중 베팅 다 들어갔으면은 이제 올라가는지 보면 돼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애드업이든 뭐 물타기 뭐 불타기든 뭐 그렇게 하시는데 다들
핵심은 매수 가는 구간에 위험 비중만큼을 내가 개념을 계산해서 때려박는 게임이에요. 왜냐면 이게 점선 면의 사고 과정이 필요한데 면의 사고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의 하루가 어떤 상승이 초입이 되어서 선으로는 추세를 상승 추세를 가져가는데 이 상승 추세에 나는 면으로 매수 가는 구간을 잡는다예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상승 조정 상승의 초입이면 다음 구간으로 가지나의 베팅을 요 면에다가 베팅을 하면 대충 그 매수 단가가 18만 5천에 19만 원 잡히고 이 구간에서 10% 빠지면 17만 원 나가면 손절 해야지 하면은 한 10%면은 내가 한 1천만 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이러면은 1억을 이 구간의 면에 나눠 사시면 돼요. 내려오는 걸 보통 여러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보통 개인들이 다 그래요. 저도 좀 그런 편이고 아무래도 좀 두려움이란 게 있으니까.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제가 통화할 때도 또 알려드렸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내려오면 18만 5천 원, 18만 원 이렇게 사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18만 5천 원 한번 분할 매수를 했어. 이제 18만 원 살려고 했는데 안 오고 돌아세웠어. 그러면 여기가 끝자락이 되고 조정파 초입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여기도 나머지 다 때려박고, 그러면은 대충 18만 5천 원에서 19만 원 평단이 아니라 19만 원에서 19만 5천 정도 평단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왜냐면 조정파의 끝자락 혹은 상승파의 초입이 될 거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기 구간에서 내 매수 평단에 10% 빠지면 버려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똑같은 1,000만 원이라고요. 내가 평단 18만 5천에서 10% 빠져서 1,000만 원 날라가나, 19만 5천에서 10% 빠져서 1,000만 원 날라가나 똑같죠. 근데 대신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좀 있으실 건데, 그래서 차트를 조금 숨쉬듯이 옛날에 했던 말인데, 어쨌든 그래도 좀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건 요게 조정파의 끝자락이야, 18만 원까지 사야지, 근데 돌아세웠네, 이제 상승파의 초입으로 판단돼 라고 이렇게 판단을 사면은 대충 가만히 얘기하시네요. 18만 8천 원. 그래서 지금 비중 베팅을 원 베팅 해놨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이렇게 샀더니 뭐 강원표님한테 좀 죄송하지만 무너질 수 있잖아요. 항상 그런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손절이 디폴트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비중 베팅의 개념은 이게 더블 날 거야 이러면은 돈을 많이 넣고 싶잖아요. 더블 이상이 날 종목을 결에 맞게 도착시키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종목 선택이 잘못되었거나 톱니바퀴를 잘못 나와서 잘못 선택되었거나, 아니 톱니바퀴 중 하나가 다르게 색깔이 바뀌었거나, 예를 들어서 뭐 표현은 좀 그렇지만 메타노가 미쳐갖고 핵 누르면은 다 무너져요. 당연한 거죠. 그럴 리가 없는데요. 세상에 안 일어날 리는 없어요. 블랙스완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면 톱니바퀴가 밖에서 무너지는 거니까 10% 자르면 돼요. 만 그렇게 강하게 블랙스완급으로 무너지면은 10%에 못 자르고 좀 더 무너지는 경우가 있겠지. 그런 일은 이때까지 주식시장에 한 3번 정도밖에 없었어요. 많진 않다. 일어날 수는 있다 당연히. 그러나 많진 않다. 이게 핵심. 현재 자산 방향은 전고점을 한국 시장, 그러니까 미국 시장 이미 뚫었고 한국 시장도 전고점을 뚫으러 가는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전력 설비는 매수세가 상승 초입으로 가는 중이다. 그래서 이게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산일전기는 타겟팅 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현재 평단은 강만홍표님이 18만 8천 원이니까 지금 뭐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원비중 베팅 해놓고 10%딱 손절 잡으면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정도 감당 가능하시면 강몽표님 지금 1억 정도 베팅해 놨을 거잖아요. 그럼 1억 정도 베팅해 놨으면은 평당 18만 8천이라고 하셨으니까 보자. 대충 이 정도 잡을게요. 19만 원. 대충 18만 원 딱 빠지면 안 가나 보다 하면 되고, 확정 지을 수 있는 건 한 17만 원, 17만 여기까지 오면은 안 가나 보다 이번에. 그러면은 그때서야 이제 30분 봉으로 요게 30분이 쌍봉이었네 뭐 이런 말 하는데 안 중요하다고요. 상승의 추세가 조정파가 나온 다음에 다음 충격파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강만 홍표님이 여기 베팅했냐? 사고 과정이 먼저인 거예요. 차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조금만 디테일 한 스푼 더 하는 거 말고는 없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는 지금 흐름으로는 다음 충격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과정이 도착이 되니까. 톱니바퀴로 놓아지는 종목이니까. 그러면은 손절가 17만 원 잡고 지금은 원비중 다 때려 넣었으니까 기다리면 돼요. 중간에 매도 흐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그러면 이 일봉이 쭉 이어지면서 꽂히는 걸 봐야겠죠. 그런데 꽂히다가 음봉이 하나 꽂히는 날이 오겠죠. 하이킨 음봉으로. 이런 날. 예를 들어서 이런 날 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21에서 무너뜨리고 행보하면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한번 세게 한번 뭐 털었다 이런 표현을 쓴다면서요. 개인이 다 살려 나갔네요. 그걸 외인하고 기관이 다 받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신고가를 갔잖아요. 그러면은 외인하고 기관이 팔면서 개인이 사기 전까지는 하이킹 양봉이 계속 갈 겁니다. 심플하죠? 꼭 잘 생각해 보세요. 사고 과정으로 도착시킨 종목은 차트 해석이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쉽다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해되시나요? 삼성 E&A. 삼성 E&A가 그걸로 움직인 거죠. 그 이름 뭐야? 얘가 그거 아니에요? 요즘 나태해졌나? 죄송해요. 요즘 나태해졌나 봐요. 여기 LPG인가? LNG 그쪽 아니에요? 에너지 맞나요? 잠시만요. 찾아봐야 되나? 뭐 이럴 때 쓰는 게 트레이딩 다이어리 아닌가? 라고 한번 얘기해 봅니다. 볼까요? 매매 검토. 요즘 원전 재건. 오케이. 뭐 양호하죠. 양호하지. 원전 재건이면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죠? 재무, 삼성, 얘네. LNG 재건 맞네요. 맞네. 내 기억이 맞았네. 맞죠. 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해서 LNG 재건이니까 그런 부분 도착이 되냐? 그럼 LNG 재건이라는 키워드로 도착이 되나를 보죠. 원전? 가능하죠. 재건?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흐름으로는 대우건설 흐름이랑 이런 게 더 먼저 봐줘야겠죠. 요거 제가 말한 대로 움직이고 있네요. 이게 어렵나? 지금 윗글리에 설명드린 것 같은데. 요거 이렇게 가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약간 수급이 이제 막 이제 변동성이 막 수급이 왔다 갔다 박치기 하는 중이잖아요. 지난주 설명드렸죠. 그 오파 상승 끝자락에 지금 이제 변동성이 막 일으키는 중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이번 추세의 파동은 한번 종료할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무너지면 2만 원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대우건설 이런 원전 전력 이런 애들이 건설 이런 애들이 한번 이제 브레이크를 걸 때가 되었구나 정도를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상승파의 끝자락이라는 걸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이 말을 꼭 이해하세요. 그러면은 그렇구나가 되겠죠. LNG 요거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 LNG로 움직임이 나온 거라면 지금 외인은 다 빠져나갔고 개인하고 기관이 붙었는데 이러면 트레이딩 종목에 대해서 지금 종목이 지금 박치기 하는 중이잖아요. 왜 이렇게 되냐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 막혔으니 이건 이제 뭐 원전 요 관련주는 계속 갈 거야라고 이렇게 본 사람들은 다 틀려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은. 요 고점 딱 찍었을 때 유가가 120 몇 불을 찍어요. 그게 지금 현재 전고점이 되면서 최고점이 되면서 단고점에서 계속 그러니까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WTI가. 그게 자산의 방향이란 거예요. 지금 현재 120불을 뚫으러 가는 흐름이라면 원유가 그러면은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봉쇄되어 있을 거고 또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유가 자체가 120불을 넘기로 가는 흐름 또는 넘어서 130불, 135불 정도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흥구석유는 달리고 있어요, 위로. 그런데 120불이 최고점이 되면서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죠?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즐거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터트리고 이제 거래량 흔들면서 이제 터는 거지. 뭐 개미 턴다는 말은 좀 그렇고 개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스마트하지 않은 애들한테 이렇게 이제 물량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드릴게요. 스마트하지 않은 애들한테 물량을 마무리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좀 개미라는 게 좀 그렇긴 하네, 그죠?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산 시장을 결대로 보는 사람들은 조심하시고 그 이상 없을 거고 결국 돌아와서 삼성 E&A가 주가 재건이라는 거잖아요. 재건에 근데 그런 애들이 지금 만들어내서 그럼 얘를 가지고 좀 박치기 하는 흐름 아닌가 싶은데 얘가 시가총액이 10조 신고가 얘는 제가 이건 좀 공부 좀 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냥 차트로 말씀드리면 괜찮은데 이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간 구간 정도. 왜냐면 이게 10조짜리를 이 거래량 터트리면서 밀어 올리면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재료가 뭐 재건 뭐 이런 거니까 숫자가 좀 찍히는지를 봐야 되는 정도. 그런데 지금 레벨로 보면 15,000원에 3만 원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6만 원 되니까 3만 원 기준으로 6만 원 되면 6만 원까지 가는 흐름이 나와요. 요번 흐름에 6만 원까지 가는 흐름이 나오면은 계산 대충 때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 흐름에 요런 신호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나? 그럼 여기가 조정 구간. 그렇죠. 지금 기본 길이감에 도착했잖아요. 방금 보셨지만 이건 키움에 있는 거예요. 키움에 있는 기능.
항상 말씀드리지만 키우면 이래 좋은 기능인데 안 쓰는 게 좀 사람들 신기해요. 항상 이렇게 돌려 세우는 흐름에 매수 신호 나오고 매수 할래 신호 나오고 1파 나오고 A, B, C 조정 이후에 여기서 충격파. 그럼 여기가 면으로 사야 되는 구간. 거기서 샀더니 지금 현재 3파의 기본 길이감 도착. 그 기본 길이감 도착했을 때 외인은 다 빠져나갔고 개인들이 사모으면서 이걸로 좀 갖고 놀아야겠어. 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들이 붙으면 안 가요가 아니고 개인들 중에서도 응집력 있는 개인들은 스마트머니라고 보시면 돼요. 응집력 있냐 없냐의 싸움이에요. 수급은. 매매 동량이나 매동이라는 걸 볼 때는 이들이 응집력을 갖고 있는가. 응집력이라는 거는 상승파의 초입에서 끌어올리는 힘이 있고 물량이 있는가가 응집력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물량이 이렇게 털면은 응집력이 줄어들면서 분산되잖아요. 그럼 응집력이 줄어들죠. 그 힘이. 그래서 1파 ABC 조정 그 다음에 3파 기본 길이감. 근데 그 조정에 얘네들은 외인들은 잘해 먹었어라고 빠져나오는 거고 그거를 받아서 응집력 있다고 표현드릴게요. 지금 구간은 지금 현재 응집력이 있는 개인들로 보여서 그 구간으로 좀 갖고 놀아야겠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파 기본 길이감이 나왔으니까 5파 미달파 또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여기 차라리 쉽게 툭 떨어져서 한 45,000원 4만까지 툭 떨어져 주면 오히려 쉬운 게임이 돼요. 지금은 상승파의 끝자락이라서 매수하기는 조금 그렇다. 왜냐하면은 이 종목이 실제적으로 6만 원이 가더라도 저는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가더라도 핵심은 뭐냐? 매수 가는 구간에 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매도 가는 구간이에요. 왜 매도 가는 구간이냐? 선파의 기본 기록이 도착해서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이 정도 터지면서 횡보하잖아요. 그럼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받고 있다 치면 이게 이렇게 톡 빠지기도 쉬운 종목이거든요. 그렇다고 안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오파가 미달파로 나오더라도 한 방가 더 나올 게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흐름까지 계산한다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거 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잘 가네요. 49분 하고 있네. 원래 한 15분 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방송을 좀 참는 이유가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죄송합니다. 요거 하면은 아마 위에가 지금 다 나오는데 9만 원 정도 가는 그림 나오겠네요. 또 올려볼까요? 9만 원 가볼까요? 말이 너무 많아서 제가 75,000원 나오네 길이감이. 그러면 자 1파 앞에 거 받고 3파 기본 길이감 그러면 요게 잘 이어지면 75,000원 가는 그림이 나와요. 기본 길이감만으로. 근데 지금 현재 개인들이 응집력이 이렇게 잡았으니까 오히려 빠르게 쳐야겠다라고 하면은 3파 확장되는 길이감으로 바로 갈 수가 있다. 그거를 지금 현재 횡보 중이다. 그리고 75,000원 8만 원쯤 돼요. 그럼 지금 현재 레벨이 5만 원이잖아요. 5만 원일 때 지금 10조니까 75,000원이 된다는 얘기는 얼마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50%더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은 15조가 될 수가 있나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순서란 건 내가 지금 현재 이 흐름으로 가면 7만 원, 7만 5천 원 가는 미래 가격으로 갈 수 있다고 봐. 왜냐하면 현재 그렇게 되면 이제 톱니바퀴 이렇게 놔야 돼요.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면서 이렇게 끝난다고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뭐 종전을 위한 휴전이 이렇게 그냥 끝나. 그때 말씀드린 4월 28일 날은 미국 대통령 권한으로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니까 그 전에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법을 지키는 놈이란데. 법을 지키는 트럼프 형이라면 안 지키긴 하지만 그 정도는 지키거든요. 그래도. 자, 그러면 그렇게 빠져나오게 되면 지금 기준으로는 5만 원에 현재 10조예요. 그러면 얘가 7만 5천 원 되면 50%더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시가총액으로는 15조가 된다는 얘기죠. 한번 5조가 더 밀려 들어와야 돼요. 이해 되시죠? 그럼 현재 흐름으로는 기관과 개인의 힘으로 현재 흐름을 만들어서 7만 5천 원을 가보려고 하나? 여기 베팅되면 돼요. 그러면 이걸 차례대로 놔보죠. 그럼 지수 기준으로는 현재 정고점을 넘기는 흐름으로 이어질 거야. 그러면은 움직여지는 섹터는 반도체, 전력 설비, 이한 AI 캐펙 수주가 이어질 거야. 거기에 하나의 대안이었던 LNG 이쪽 플러스 재건이라는 테마가 그러니까 재건, 원전, 신재생, 제가 이거 한번 6,300 무너질 때 바로 냈던 레포트가 뭐냐면 에너지 안보 레포트를 바로 낸 이유가 그거예요. 그 흐름으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지금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평화가 찾아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번 막힌 걸 봤기 때문에 각국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원전, LNG 등등의 이제 에너지 그거를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고 그 에너지 그 시설을 재편하고 계속 원래도 하고 있었지만 가속화시킬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생각이 있는 국가라면. 그런 국가가 아니라면 채권으로 매력이 없으니까 국채가 박살날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백조 천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 E&A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흐름으로 신고가를 넘기는 흐름에도 재건이라는 게 신재생 에너지 플러스 원전 플러스 LNG 그러한 에너지 안보 이슈 플러스 재건이라는 요 섹터 키워드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신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만 원, 7만 5천에 가능성이 있다. 오케이, 그렇게 봤어. 그러면 나는 매수 가는 구간에 살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열어보면 이런 횡보를 거쳤으니 5만 원을 하단으로 잡고 툭 빠지면은 저기거든요. 툭 빠지면 저기서
손절치고 다시 잡아야 되나 정도 고민하시는 위치 이해되세요? 여기 딱 빠지면 한 4만 5천 원 딱 빠지면 얘는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항상 여러분들이 그 골치 아파하는 거. 결국은 여기가 조정파의 난 끝자락으로 봐 이러면은 여기서 풀벳 들어가면 돼요. 근데 보통 풀벳은 하지 말라고 분할 매수하라는 게 여기 한 방 먹이고 이해되세요? 한 5만 원 정도에 한 내가 한 1,000만 원 정도 가능하다 하면 여기 한 5천만 원치 나눠 사고 그 다음에 툭 빠지면은 한 번 더 받아야지라고 하면 이렇게 대응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탈린다고요. 그러면 이때 다 살 걸 또는 4만 5천 원 살려고 했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말씀드렸던 7만 원, 7만 5천 원 간다는 그림을 보신다면 톱니바퀴가 변하는지를 본 다음에 안 변한다면 현재 분할 매수 내가 감당 가능한 금액의 50%를 베팅 그 다음에 4만 5천 뚝 떨어질 때 다시 받아야지 1차 매매 시나리오. 그런데 여기서 상승의 초입 흐름으로 돌아세운다. 그러면 52,500원 여기에 대충 딱딱 때려박으면 돼요. 다 때려박고 내 매수 평단 대비 10% 빠지면 갖다 버리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그 기관과 개인의 공방전 중이거든요. 얘네들이 응집력이 좀 짜쳐. 항상 이런 애들은 원래는 강하게 물량을 잡았으면 그냥 끌고 올라갔을 건데 지금 막 북치기 박치기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럼에도 잘 버텨주니까 여기는 뭐 배팅해볼 만한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툭 던질 수도 있겠네. 왜냐 호가가 얇으면 바로 던지기 진짜 거래량 없이 푹 빠지거든요. 10%는 그냥 빠져요. 이런 거는 거래량 없이. 그런데 그럼 이제 안 가나? 이랬더니 4만 원, 42,500원 오더니 그때부터 반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그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넣어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 베팅해두고 떨어질 때 반 받는다 생각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안 떨어지고 여기서 상승의 초입 딱 흐름 나오면 다 때려박는다. 그 돈을. 그리고 내 매수 평단 10% 빠지면은 버린다. 이렇게 10% 맞나 저렇게 10% 맞나 똑같다. 근데 이거를 50% 게임 확률의 게임만 해도 계좌는 무조건 우상향이에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제가 가르칠 분들이 계좌에 지금 후기를 계속 하나씩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 그렇게 가르쳐놨어요. 계좌 우상향 하잖아요. 특히나 그 최근에 올렸던 그 후기가 말씀드렸지만 상승장에는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을 맞춰서 좀 쉽게 먹고 무너질 때는 방어가 되면서 잘 방어돼야지. 왜 많이 오르는 주식은 여러분 계좌를 뭘로 만들어내는 하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이런 이거 NX 때문에 좀 더러운 구간이 좀 이런 거예요. 오를 때 많이 오르고 조정은 조금 나오고 오를 때 많이 오르고 조정은 조금 나오고 다음 구간 가고 있는 중이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당연히 3파 요런 위치에서의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은 복잡하고 길다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순환족 사고로 돌려내오면은 토로스올 때 반도체고 얘는 실적 베이스가 되니까 EPS 그로스 레이트가 가져주는 삼성전자는 상방을 지금 보러 가는 중이니까 당연히 코스피 지수도 어디로 가고 있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자 볼까요?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일봉으로 바꿔야겠네요. 일봉으로 똑같네요. 이해되세요? 봐요. 삼성전자, 코스피 똑같네. 이게 오래된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게 이해되세요? 당연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산의 방향을 본다는 건 이런 걸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자산의 방향을 다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이거 왜 이렇게 지저분하노? 죄송해요. 너무 지저분해서 좀 지울게요. 아까 뭐 좀 확인한다고 좀 했더니 너무 지저분해져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톱니바퀴를 놓는 게임을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산의 방향은 연속적이고 그 방향에 대로 톱니바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아집이 있고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럴 리가 없는데 라는 소리를 하니까 자산의 방향을 안 보이죠. 그러니까 자꾸 계좌가 엉망진창이 돼가는 거예요. 결대로 치는 거예요. 안 보일 수 있잖아요. 내가 아직 실력이 좀 안 되거나 톱니바퀴가 좀 잘 모르겠다 이 구간은 안 하면 돼요. 모르는 건 안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전문 투자자들도 아니시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는 거지. 어머나 큰일 났다. 1시간이 됐습니다. 듣는 분들 힘들 테니까 급히 끝내려고 하는데 그래도 맞아 끝내야 되겠죠. 58분 했네요.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님들 중에 매매 일지만 꾸준히 쓰면 아직은 착한 영프가 무료로 알려드리니 꼭 매매 일지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트레이딩 다이어리가 꽤 잘 만들어져 가고 지금도 잘 만들어져 죄송해요 지저분하네 잘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잘 만들 거라서 활용을 많이 하고 중간에 뭐 오류나 버그가 있으면 신고하시고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면서 주시면은 뭐 판단해보고 그 반영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반영하면서 더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는데 도움되는 이런 플랫폼으로 계속 만들어 갈 거니까 여러분들 일단 쓰셔야 되는 게 뭐다? 요거 매매 검토 여기 보면서 매매랑 이렇게 사고 과정 연결시키는 거 그리고 이번에 론칭한 글로벌 이코노미를 이런 걸 경제지표를 뭐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경제지표는 말씀드리지만 내가 100조 1000조 들고 있으면 볼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렸던 채권, 커머디티 시장, 환율, 외환 시장,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식 시장이 이 구조로 내가 자산을 베팅해 나가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원래는 뭐 CPI, PCI 뭐 이런 지표가 그렇게 안 중요한 구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골디락스 존이었거든요. 금리랑 성장률이랑 이런 게 골디락스 존에 있을 때는 그러한 지표는 크게 안 중요해요. 지금은 금리를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잖아요. 왜냐면 물가가 계속 건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에 한 파월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누군가가 표현했는데 그 농지의 옆에 조그만 아주 좁은 고랑이라고 하나요? 그 논과 논 사이에 좁은 도로 좁은 길이라고 할게요. 그 좁은 길을 이렇게 골디락스 존으로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막 중간중간 이런 이슈를 전쟁 이슈랑 이런 걸 터뜨리니 빡치겠죠. 그런데도 뭐 보시면 CPI나 코어 CPI 왜 나온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런 거 해요. 예전에도 그랬는데 걸프전 때인가 그때 유가 막 튈 때 갑자기 CPI에서 뭐 원유랑 뭐 이렇게 크게 변동 있는 거 2개 빼더니 이게 너무 변동성이 커서 이 지표 빼고 알려줄게 이러면서 나왔던 게 아마 코어 CPI일 거예요. 이게 좀 원래 미국이 좀 약간 장난을 잘해요. 이해되시죠? 트다 이거 누구 갈아 넣냐고요? 헬로우님 갈아 넣고 있어요. 헬로우님 요즘에 그 프로그램 요즘에 거의 뭐 그 0과 1, 0, 0, 1, 0, 1 이런 상태예요. 되게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갈아 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이 쓰시면서 버그 찾으시는 거는 신고해 주시고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는 알려주시고 계속 디벨롭 해갈 거니까 잘 써가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거예요. 중국 찾고 이게 시프트 누르고 뭐 인도 이런 거 누르면은 뭐 이게 비교도 되고 뭐 그렇게 돼요. 이렇게 가면은 지도 이렇게 아르헨티나는 볼 필요가 없긴 하지만 러시아도 구경 갔다가 뭐 그런 거죠. 펜을 열면은 러시아에 대한 지표가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랭킹으로도 볼 수 있고 국내 총생산 1등이 미국님이시랍니다. 미국, 유럽.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까지만 하고 끝내죠. 하나만. 여러분 자산시장이 많으면 미국 내가 지금 채권을 산다. 100조 1000조가 있으니까 채권을 산다. 미국 채를 먼저 당연히 사야겠죠. 그 중에 듀레이션을 어느 걸 고를지를 선택할 거고 유럽, EU 국채를 살 수밖에 없어요. 맞죠? 중국, 독일, 일본, 인도 이런 거 살 수밖에 없어요. 탑 안에. 이해되세요? GDP가 나오니까. 왜냐하면 DCF 모델 아시죠? 너무 길어지나? DCF 한번 공부해보세요. DCF 공부해보면은 왜 제가 이런 말 하는지 이해될 거예요. DCF 공식이 많은 걸 얘기해 주거든요. 실제적으로 정확한, 그 상대 가치평가가 아닌 절대 가치평가의 1등이라고 하는 DCF 또는 린 분석 뭐 이런 게 있는데, 특히나 DCF 현금 요거는 그 정확하게 이 기업이 얼마의 가치가 있다는 걸 계산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식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로스랑 금리와 그로스와 배당이라는 그 관계로 이루어진 DCF 모델을 이해하면은 그 주식시장 플러스 저 위에 자산시장이 모든 게 다 이렇게 좀 꿰뚫어져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시간 넘었으니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